한겨레 신문은 이주연 기자의 웃음이 운명을 좋게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성을 100% 저는 신봉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베옷 하나만 입고 다닌 중국 송나라 관상가 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좋지 않는 관상이 무엇이냐? 항상 근심이 어린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를 신이 부족한 상이라고 해서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듯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데도 근심하는 듯하고 낙심천만하고 겁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사람은 좋은 상이고 항상 근심 어린 얼굴은 가장 좋지 않은 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는 1장 1페이지에 나온 얘기가 뭐냐? 만물은 불의 심상이라 그랬어요. 만물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의 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작아서 아주 이쁘게 보이는 고추가 있었는데 그게 안 매울 줄 알고 먹었는데 엄청나게 매운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반대로 부인이 늘 웃음을 띠면 반드시 남편과 아들이 성공한다. 이걸 가화만선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내의 웃음을 가장 큰 내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이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항상 웃으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항상 남편이 좀 짜증을 내도 잘 달래주고 이러면 아들과 남편이 다 성공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상가들은 웃음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겠는가? 복 없이 태어난 사람도 그런 복 없이 태어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웃음을 통해서 복 있는 얼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하회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동에 가면 화해마을에 그 하회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이런 그런 상이 되잖아요. 저절로. 관상가들은 입쪽을 재물을 주관하는 물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간 모양은 달을 바라보는 모양. 그걸 양얼구라고 말해요. 이렇게 입꼬리가 치켜 올라간 걸 말해요. 그렇게 높게 쳤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상이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축구 선수가 항상 웃는 이렇게 입꼬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요. 운명도 좋고 또 축구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성격이 좋으니까. 입꼬리가 마치 천상의 달을 향해 보듯이 힘차게 올라가면 관운이 좋은 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처진 모양은 아랫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재물도 흩어지고 말년에 능력 발휘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 마의 선생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활짝 웃을 때는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이 활짝 쫙 펴져요. 이렇게 여기가 인당이라 그러잖아요. 인당이 쫙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기공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미심서전하고 면대미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눈썹 사이에 이걸 피고 입 얼굴에는 면대미소하라. 이 얼굴 전체에는 미소를 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입정을 하라, 명상을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 할 때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당은 몸의 모든 기와 정신이 모이는 곳으로 모든 기색이 바로 이곳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당이 넓고 너그럽게 평평하고 여기 살이 풍만하면 귀하게 여겼지만 이게 어두워. 인당이 어두우면 마치 푸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낀 형상으로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물론 잘 되면 기색론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기색이 나타납니다. 제일 좋은 얼굴의 색깔은 어떤 거냐면 뇌가 자라가지고
누에 고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들반들한 색이 있어요. 그걸 인누에라고 말해요. 인누에. 누에 고치가 돼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반들반들한 그 색, 그런 색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색깔이 가장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노려보거나 복잡한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면 이곳에 주름이 모여 주름살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당의 죽음살이 어지러우면 배우자가 죽거나 홀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고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웃는 것은 코 옆에서 시작해서 턱 밑으로 이렇게 작은 범령, 이 범령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범령이 주름과 깊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범령은 사회적 위치, 역량을 알려주는 주름이라고 합니다. 범령이 크게 벌어지고 뚜렷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오랫동안 웃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이 범령선은 저절로 넓게 벌어지고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관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니 항상 웃음 띄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는 것이 좋다는 뜻이겠죠. 또 요새 현대의 관상학자인 김동전 씨라는 사람을 이제 이주영 기자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는 사람의 얼굴은 3일만 보지 않아도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음의 상의 변화에 따라 변화의 폭이 무쌍하다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날 때부터 귀한 상, 천한 상, 복이 있는 상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는 기운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잘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김동전 씨는 말하기를 웃을 때 마음과 머리를 텅 비우고 진심으로 웃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를 관상학에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다 일정한 순간 빙글 도는 와류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시공을 멈추는 만큼 그만큼 노화도 늦춰준다는 것입니다. 웃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 기자가 이제 이 현대 김동전이라는 분한테 물어본 말도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 남이 잘 돼도 기도하면서 염불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좋은 관상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자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굉장히 신심이 많고 아주 부자로 살면서 다른 적선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항상 무슨 일이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